스캔들 드라마 줄거리를 예상해봅니다. 스캔들 드라마 1회는 박진경 작가가 쓴 드라마 포커페이스 종방연이었는데 그날 문정인은 의문의 협박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드라마 종방연날 문정인을 죽이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문정인은 화장실에서 어떤 스텝 직원과 마주치면서 자신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그 직원이 94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정인은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였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을 때도 그 편지를 손에 꼭 쥔 채 사망하였습니다. 그 스텝은 촬영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회사 돈을 함부로 썼다는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문정인에게 화장실에 끌려오면서 자신은 절대로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문정인은 스텝의 말을 무시하였고 그 여자는 분노에 찬 얼굴로 문정인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문정인을 죽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스캔들 드라마가 2회 연장되긴 했지만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정인이 죽는 장면이 나왔던 1회는 과연 몇 회쯤에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정우진은 배우를 그만두고 은퇴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드라마를 끝까지 찍고 박진경의 포커페이스도 성공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정인은 계약 위반 때문에 위약금이 걸려 있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고 이선에는 문정인과 민태창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본 사업가인 사토상과 정식으로 고소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무사히 끝이 났다는 것은 이선에도 민태창의 사정을 어느 정도 봐주었다는 것이고 백설아도 문정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호의를 베푼 것 같습니다. 물론 드라마가 끝이 나면 백설아와 정우진은 다른 소속사로 옮겨 작품을 할 예정이지만 거의 다 촬영이 끝난 드라마를 중단할 수는 없으니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만 문정인과 일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정우진은 다시 백설아에게 돌아가려고 하지만 백설아는 나현우를 사랑하고 있고 결혼까지 약속했다는 거짓말로 정우진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현우는 백설아가 쓴 포커페이스 대본을 처음 접할 때부터 박진경이라는 신인 작가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으로 영화를 그만두고 드라마를 찍는 계기가 돼줄 만큼 드라마 촬영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작가가 겪은 실화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백설아의 복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촬영을 했고 사사건건 문정인과 백설아가 마찰을 빚을 때마다 중간에서 풀어주느라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백설아를 좋아하지만 속 시원히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백설아가 거짓으로라도 결혼할 사람으로 정우진에게 말했다는 것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끝날지는 1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종방연에서 나현우가 백설아의 손을 잡자 백설아의 표정이 환해지는 것을 보니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설아는 민주련에게서 문정인에게 정우진을 뺏겼다는 말을 듣고 정우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다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신에게 돌아오려고 하는 정우진의 마음을 안 받아줘서 문정인에게 마음을 주었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현우는 문정인이 정우진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많이 변했다면서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백설아에게 말하였는데 백설아는 문정인이 정우진을 남자로 생각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지만 민주련의 말을 듣고 나서야 문정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백설아는 정우진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찾아갈 것 같은데요. 정우진도 문정인이 자신을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을 품고 문정인에게 직접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정인은 아직은 자신이 엄마라는 것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인데요. 문정인이 마지막 회에 죽을 때 과연 정우진은 문정인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정우진, 이제 내 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뺏겼거든. 민주련은 정인엔터를 살리기 위해 백설아를 찾아왔다가 권영석을 죽게 한 사람이 문정인일 것이라는 백설아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민주련은 백설아에게서 다이아 반지를 돌려받았지만
정우진의 마음은 문정인에게 뺏겨서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절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민주련의 말이 어이없게 느껴지는 백설아는 정우진에게 전화를 해보는데요. 우리 잠깐 만나. 백설아가 만나자고 하는 말이 너무나 반가운 정우진은 한 걸음에 달려왔고 백설아는 의심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정우진에게 말합니다. 민주련이 여기 왔다 갔어. 정인엔터가 곧 무너지게 될 모양이야. 나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길래 내가 반지를 돌려줬어. 그렇게 자존심 세고 내가 미워서 납치해서 날 불태워 죽이려고 했던 민주련이 나한테 사정을 하다니. 정우진, 네가 그 모습을 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하자 정우진은 그거 말하려고 날 불렀어? 나랑 다시 일하자는 말 하려던 게 아니었어? 하자 백설아는 나는 한 번 먹은 마음 번복하지 않아. 내가 정우진을 부른 건 주련이가 하는 말이 이상해서 물어보려는 거야. 정우진을 엄마에게 뺏겼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문정인이 정우진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지? 백설아가 묻자 정우진은 설아야 무슨 그런 말을 해. 아니야, 대표님이 날 왜 사랑해? 하자 백설아는 나현우 감독님 눈에도 문정인의 행동이 이상해 보인다고 했어. 문정인 그 여자가 정우진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기억 안 나? 근데 요즘은 이상하잖아. 하자 정우진은 그런 거 아니야. 대표님이 나한테 전보다 잘해주시는 건 맞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사위 될 사람이니까 좀 더 특별하게 챙겨주시는 거라고 생각해. 하자 백설아는 그럼 민주련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갔을까? 딸도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였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정우진 행동 똑바로 하고 다녀. 하자 정우진은 대표님은 지금 회사가 위기에 몰려 있으니까 어떻게든 나를 잡아서 회사를 일으켜보려고 하시는 것뿐이야. 그러게 설아야, 네가 조금만 마음을 돌리면 모두가 편해지고 내가 이런 의심받을 일도 없을 텐데. 정말 답답하다. 정우진의 말에 백설아는 지금 나더러 그 여자를 용서하기라도 하란 말이야. 그깟 회사가 뭐가 중요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나는 절대 문정인을 용서할 마음도 없어. 정우진도 문정인과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는 소문 나돌기 전에 행동 조심해. 배우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말이야. 정우진은 백설아의 말을 듣고 민주련에게 말하는데 주련아, 너는 왜 설아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그래? 나를 대표님에게 빼앗겼다니 그런 말이 어딨어? 하자 민주련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난 오빠랑 엄마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안 보여. 내가 애초에 엄마 딸이기라도 했는지 의심이 간다니까. 엄마가 오빠한테 정인엔터 지분도 준다는 얘기도 우연히 들었어. 딸인 나한테도 안 주는 걸 생판 남인 오빠한테 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오빠는 오빠가 받는 대우가 과하다고 생각은 안 드는 거야? 만약 엄마가 정말 지분을 넘기면 오빠는 받을 생각이야? 나는 도대체 엄마가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엄마는 오빠를 남자로 사랑하고 있는 거 맞다고. 하자 정우진은 주련아 아니야. 설령 대표님이 날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야. 하자 민주련은 오빠는 나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면 아직도 백설아 생각뿐인 거야? 하고 묻자 정우진은 설아는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나도 내 문제 때문에 힘든데 너까지 왜 이래? 정우진은 문정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 대표님, 저한테 정인엔터 지분 주신다는 말씀 정말이세요? 그렇게까지 저를 챙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대표님은 이런 분 아니셨잖아요. 오히려 주련이한테는 예전만 못하시고 저를 너무 과잉 대우한다는 느낌이 불편해서 그래요. 하자 문정인은 우진아, 내가 너한테 하는 게 그렇게도 불편했어? 나는 널 보면 나 어릴 때 첫사랑이 생각나서 그래. 그게 잘못된 거니? 하자 정우진은 그럼 혹시 제가 전에 대표님 방에서 봤던 그 사진 속 남자분 말씀이신가요? 하자 문정인은 맞아. 그 남자 나에게는 잊지 못할 첫사랑이야. 나한테 너무나 잘해주셨던 선생님이었어. 내가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이고 또 마지막 사랑이야.
너만 보면 그 선생님 생각이 나는데 어떡하겠니? 너를 처음 만난 그날부터 나는 심장이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과거로 다시 돌아간 느낌이었으니까 말이야. 그 선생님 이름이 정우진이었어. 그래서 널 보자마자 정우진이라 부르고 싶었어. 하자 정우진은 그럼 처음부터 저에게서 그분 생각을 떠올리셨다는 건데 대표님은 저한테 처음부터 잘해주신 게 아니었잖아요. 저는 대표님이 워낙 야단을 치셔서 집에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것도 눈치를 봤던 거 잊으셨어요? 하자 문정이는 우진아 잘못했어. 그때는 널 처음으로 연예인 만들려고 하니까 빨리 연예계에 적응하라고 강하게 키우려다가 그렇게 된 거야. 난 항상 뒤돌아서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주고 있잖아. 너에 대한 진심은 지금이 진짜야. 하자 정우진은 그럼 그분과는 연락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그리운 사람이면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만나 뵈면 되잖아요. 제가 그분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지만 마시고요. 하자 문정이는 이제는 그럴 수 없어. 그분은 이 세상에 안 계셔. 한 20여 년 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었어. 문정인의 말에 정우진은 측은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대표님 마음이 어떤 건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주련이에게 상처 주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민주련은 백설아에게서 받은 반지와 자신의 승용차를 팔아서 민태창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선혜는 민태창에게 전화를 걸어 빚독촉을 계속합니다. 이봐 민태창 씨, 당신 딸 민주련이 날 찾아와서 민태창 당신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던데 당신 같은 사람도 아버지라고 자존심 구기고 찾아오는 딸이 있어서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군요. 역시 아버지를 닮아 철면 피인 거는 어찌나 그리도 똑같던지. 하긴 내가 당신한테 뭔 기대를 하겠어요. 자식도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이렇게 증명이 되네요. 마인드 무역이랑 정인엔터가 민태창 문정인 당신들이 피땀 흘려 이룬 회사라고. 정말 온 가족이 개그를 하고 계시네. 내가 남의 목숨을 갈아넣은 회사라는 걸 똑똑히 알려줬다. 하자 민태창은 뭐야? 주련이가 너한테 가서 빌었다고. 그래서 그냥 보냈어? 우리 주련이가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알면 사정 봐줄 수도 있었잖아. 근데 그런 애한테 독한 말만 쏟아붓고 돌려보냈어? 내가 문정인과 결혼을 안 했으면 네가 주련이 엄마가 될 수도 있었어. 하자 이선혜는 이봐 민태창. 미쳤어? 정말 보자 하니까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지 마. 내가 왜 네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애를 키워주냐? 그리고 네 딸 민주련도 참 웃긴다. 친모가 버젓이 있는데도 어떻게 한 번을 안 찾아가 보냐? 누가 살인자 집안 딸 아니랄까봐 정말 못됐어. 민태창은 민주련이 이선혜를 찾아갔다는 게 속이 상하는데요. 민주련을 불러 왜 그랬냐고 화를 냅니다. 주련아, 이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너까지 나서서 그래? 너는 누구보다도 내 딸이야. 아빠는 주련이가 남들한테 굽신거리는 거 볼 수가 없어. 다시는 그 여자 찾아가지 마라. 그 여자 아주 상종 못할 사람이야. 하자 민주련은 그럼 어떻게 해? 이러다간 엄마 아빠 회사 다 망하게 생겼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별 수 있어? 아빠, 나 백설아한테 다이아 반지 돌려받았어. 그리고 나 당분간은 차 쓸 일도 없어. 내 차도 팔아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 하자 민태창은 우리 주련이 마음씨가 정말 천사구나. 이 아빠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티는 건 다 우리 주련이가 있어서야.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니? 그건 네 약혼 예물인데 그럴 수 없어. 하자 민주련은 그럼 이대로 집이 넘어가게 보고만 있을 거야? 집이라도 건져야지. 엄마 아빠랑 그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나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민태창은 민주련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선혜에 대한 분노가 더 격하게 올라옵니다. 내 이놈의 여편네를 그냥 안 둬. 나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 조강지처라고 그래도 함께 산 세월이 있어서 봐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봐 남비서 들어와봐.
민태창이 부르자 남비서가 들어왔고 민태창은 전에 말한 거 말야. 지금 준비하도록 해. 쥐도 새도 모르게 해야 할 일이 있어. 민태창은 이선혜의 아들들을 죽일 계획을 짜는데요. 남비서는 민태창에게 회장님이 지시한 대로 준비는 끝났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바로 행동 개시합니다. 하자 민태창은 그래 잘했어. 완전 끝을 내줄 거야. 이 민태창이 더 이상은 안 참아. 내 딸을 슬프게 하는 인간들은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릴 거야. 하는데 남비서는 그럼 그 시기가 온 겁니까? 그분을 한 번에 밟아버릴 수 있다던 거요. 하자 민태창은 그런 셈이지.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겠지. 민태창은 쓴 웃음을 짓는데 솔직히 민태창이 모든 악행을 계획한 인물이긴 하지만 직접 행동으로 나서는 남비서도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한편 나현우는 이선혜에게 문정인이 정우진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선혜는 정우진을 친자식 대하듯 하는 것 같다는 얘기에 흥신소를 통해 문정인의 과거를 조사해 봅니다. 흥신소에서 입수한 정보는 놀라웠는데요. 과거에 문정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어떤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키울 형편이 안 되어 산파가 아이를 못 낳는 가정에 아들을 몰래 보내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선혜는 문정인이 민태창을 만나기 전에 만난 남자에 관해 좀 더 알아보라고 돈을 더 얹어주었고 흥신소 탐정은 그 남자의 이름이 정우진이었다는 것과 사진까지 입수하게 됩니다. 아이를 못 낳는 가정에 맡겨진 문정인의 아들은 얼마 후 보육원에 버려졌다는 것과 보육원 원장의 성을 따서 서진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알아내었는데요. 이선혜는 충격적인 자료를 받아들고 문정인이 왜 그렇게 정우진에게 집착을 했는지 나현우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나현우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백설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백설아는 문정인을 찾아가 정우진을 남자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자 문정인은 왜 안 되냐며 감정이 격해졌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백설아는 문정인의 머리카락을 입수하였고 나현우는 정우진을 술집으로 불러 차기 계약건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척하면서 정우진이 마시던 술잔을 몰래 챙깁니다. 나현우와 백설아는 각자 준비한 물건들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것처럼 정우진은 문정인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선혜는 그 서류를 가지고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갈지 선택을 합니다. 이선혜는 결국 백설아에게 정우진을 조용히 만나 친모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라고 하는데 정우진은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친엄마가 문정인이란 사실에 분노하게 됩니다. 백설아는 정우진에게 유전자 검사지를 내밀며 정우진 씨, 그거 알아요? 당신은 문정인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요. 하자 정우진은 설아야, 대표님이 뭘 또 속이고 있다는 거야? 하자 백설아는 나는 문정인이 정우진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나 좀 이상했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였더라고. 하자 정우진은 너는 또 대표님이 날 남자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대표님이 아니라고 나한테 다 설명하셨어. 대표님은 그저 대표님이 어렸을 적에 사랑했던 분과 내가 닮아서 마음이 더 가신 것뿐이래. 그러니 너도 그만 좀 해라. 나 같아도 나한테 잘해준 사람과 닮은 사람 만나면 저절로 정이 가겠다. 하자 백설아는 문정인이 자신의 첫사랑과 정우진이 닮았대? 얼굴만 닮았대? 아주 뼛속까지 똑같은 건 아니고. 하자 정우진 제발 설아야,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별로 재미도 없어. 하자 백설아는 아니야, 이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랑 포커페이스2 제작같이 참여하자고 했지? 문정인이 엄청난 소스를 제공해줘서 나도 한번 생각해볼까 하는 중이야. 아마 포커페이스1보다 더 대박 날걸? 하자 정우진은 그래. 나랑 같이 일하겠다고. 설아야, 그 말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야. 고마워, 그런 결정 해줘서. 하자 백설아는 이봐요, 정우진 씨. 당신은 지금 엄청난 함정에 빠져 있어.
문정인이 쳐놓은 함정. 당신이 누군지 알기나 해. 당신은 문정인 아들이야. 친아들. 그리고 당신 친아버지 이름이 정우진이야. 문정인은 지금 자기 아들을 속이고 민주련한테서 아들을 뺏은 거야, 알아? 문정인이 갑자기 잘해줄 때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지? 문정인이 정우진과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정보도 입수했어. 정우진 정말 답답하다. 왜 매번 문정인한테 당하고만 사니? 하자 정우진은 뭐라고? 대표님이 내 엄마라고. 엄마가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 정우진은 내 아버지 이름이고. 너 지금 날 가지고 노는 거야? 하자 백설아는 유전자 검사지를 내보이며 이게 그 증거야. 정 못 믿겠으면 직접 해보든가. 톱스타 정우진의 친엄마가 아들을 남자로 사랑하려고 출생의 비밀을 숨겼다. 이거만큼 특종은 없을걸. 정우진은 충격의 말을 잃고 백설아가 준 유전자 검사지를 들고 문정인을 찾아갑니다. 정우진은 문정인에게 당신이 사랑했다던 첫사랑이 제 아버지인가요? 정우진이 제 아버지 이름인가요? 왜 날 버린 거예요? 내가 아들이란 거 알고 잘해주셨다면서요? 왜 제가 아들이란 거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정우진이 문정인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민주련이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문정인이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정우진은 행복해할까요? 불행해할까요? 민주련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주련 같으면 문정인과 민태창을 이혼시켜서라도 정우진과 다시 잘 되고 싶어 할 텐데. 1화에서 보니 문정인을 엄마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정우진이 문정인의 아들이란 것이 드러나면 문정인을 정말 미워할 사람은 민주련이 아닐지, 정말 문정인을 죽인 사람은 누구일지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